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 도쿄 가시마 축구와 관련하여서 도쿄는 최근에 3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한 곳으로 가시마는 6위를 달리고 있는 곳입니다. 도쿄는 진지하게 우승을 노리던 르반컵에서 나고야에 패배를 하면서 준결승에서 탈락을 하였으며 1왕대에도 탈락을 한 상황이기에 남은 시즌 7월 경기가 리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남은 시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예상해 봅니다. 일본 국대 풀백인 나카토모가 합류를 한 수비진의 모리시게가 팀을 리드할 수 있고 올리베이라와 아다일토는 전방에서 골을 노립니다. 다음으로 가시마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3위권과 거리가 벌어진 곳으로 강등권 팀인 요코하마를 경기를 하는 내내 두들겼지만 상대의 세트피스를 잘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음 시즌 아첸 출전을 위한 순위까지에 있어서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FC 도쿄 가시마 남은 경기에서 승점을 쌓으면 4위권 진입을 노릴만 하고 아라키와 우에다, 에베랄트의 최전방이 원정에서 가동될 것이고 미사오와 피츠카가 그들을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도쿄가 홈에서 적극적인 공세로 나설 것이고 가시마는 정면 승부를 피하는 팀이 아닙니다. 승리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가시마 팀일 것 같은데 도쿄는 나카토모의 합류로 수비의 안정을 찾았지만 레안드로와 올리베이라 등 공격진이 찬스를 골로 만들지 못하며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라키가 상대 수비를 찢고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우에다와 에베랄투가 경기를 하는 내내 몰아칠 가시마가 승리를 따낼 것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FC 도쿄 리그에서는 9위로 무패 패승, 현재 승점 46점을 기록을 하고 리그에서는 9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상 잔류는 유력한 상황인데 3위권과도 승점 차가 14점입니다.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봐도 무방하며 낮은 동기부여 탓에 선전에 있어서 기대를 하기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팀은 후방 라인 전력 누수가 상당한 곳입니다. FC 도쿄 가시마팀 발표에 따르면 주전 선수인 하야시와 오가와 등을 제외를 하고도 로테이션 자원들끼리 부상으로 대거 스쿼드를 이탈을 하였으며 수비진 꾸리기에 애를 먹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도 이 팀은 홈리점은 10분 살릴 수 있는데 올 시즌 안방에서 유독 공격이 잘 터진 곳으로 실제로 원정 경기당 평균 1.0 득점을 적중을 한 반면에 홈에서는 그 수치가 0.7점까지 상승을 합니다. 결장자는 하야시 오카자키 오가와 방구 나간데 스즈키 우치다 레안드로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마 엔틀러스 축구팀 리그에서는 6위로 패승패 상대방에 비해서 동기부여가 높은 것으로 현재 리그 6위인데 3위 비셀 고베와 승점은 7점 차이입니다. 시즌 말미까지 순위 경쟁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비를 당기며 경기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연패를 길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연속 승리와 패배를 반복을 하는 퐁당퐁당 양상이 나타나는 곳으로 지난 라운드 요코하마 전에서 1대2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징크스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승점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FC 도쿄 가시마 이 팀은 맞대결 전적 우위가 그들의 자신감을 더하는데 지난 4차례 맞대결에서 3승 1무로 패배를 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전부 멀티 득점 생산 이상을 기록을 할 만큼 상대 무른 수비를 적절하게 공략을 하였고 이번 라운드 역시나 멀티 득점 생산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장자는 야마다 부에노 에베랄드 선수이며 맞대결의 전적도 좋고 기본 전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승기를 잡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쿄는 홈에서 잘 터지는 공격력을 활용을 하여서 맞불을 놓을 것인데 하지만 후방 라인에 있어서 불안이 가중이 되고 잔여 일정에 있어서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그컵 이후에 2주 동안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게 된 도쿄가 경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의견에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안드로가 이번 경기까지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공격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요코하마 FC의 덜미를 잡혔던 가시마는 3주 동안의 긴 휴식기 동안 처진 경기력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커 역할을 했던 에벨라도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공격력이 처진 도쿄나 실전 감각이 다소 처진 가시마 모두 100% 상태로 경기에 임할 여건은 아닙니다.
승점이 아쉬운 최근의 상황을 돌아보면 신중하게 승부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둘 승부이며 물고 물리는 양상의 승부가 될 것을 예상해 봅니다. 도쿄가 홈 2점을 안고 치르는 경기이긴 하지만 가시마에게 큰 위협이 될 정도의 여수는 아닙니다. 오늘은 FC 도쿄 가시마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혹 이 경기가 아닌 다른 경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야기를 통해서 궁금증을 확실하고 빠르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쿠시마 대 오이타 축구와 관련하여서 도쿠시마는 요코하마 원정 패배 이후의 일정으로 오리타는 2연승으로 강등권 탈출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도쿠시마는 지난 경기에서 요코하마에 패배를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며 아직 잔류권인 1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강등권 팀들에게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홈에서 강등권 팀인 오이타 상대로 승리가 간절하며 지난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카키타가 최전방에 나설 것인데 이와와 스즈키 등 삼선이 홈에서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이타는 아직 강등권에서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강등팀이 4팀이기에 16위까지 올라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16위인 도쿠시마 상대로 나서는 이 경기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최근에 연승을 이끌었던 와타나베를 중심으로 마츠다와 이사 등이 전방에 나설 것입니다. 도쿠시마 오이타 이로 인해서 수비에 신경을 쓰며 역습으로 해결하려 할 것을 예상해 봅니다. 코이데와 미사오의 최종 수비는 최근에 안정적으로 두 팀의 대결은 승점 6점짜리 빅매치입니다. 패하는 팀은 강등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기에 일단 패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수비의 강도를 높여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승리에 있어서는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도쿠시마는 오이타와 달리 골이 꾸준하게 나오는 팀입니다. 키시모토가 오버래핑을 자제를 하고 카카와 로드리게스의 수비진과 상대의 역습을 막아낼 것이고 이와오가 중원에서 영향력을 높여갈 도쿠시마가 중요한 점수를 챙길 것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도쿠시마 보르티스 리그에서는 16위로 패패 승승패 지난 라운드 요코하마전에서 3대5로 패배를 하였으며 2연승이 끊긴 점이 아쉽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가져가면서 다시 빠르게 반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쿠시마 오이타 이 두 곳에 있어서 도쿠시마 팀은 득점 성과가 잘 나오는 곳으로 앞선 3경기 도합 7득점을 적중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카키타가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는 동시에 활동량을 높여서 공격 전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하며 부상이 길었던 바텐가 역시나 꾸준한 출전으로 퍼포먼스를 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허나 후반부라는 존재를 하며 수비수들이 일정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상대에 밀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장자는 따로 없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이타 트린타 축구팀 리그에서 18위로 승무패 승승 현재에는 리그 18위인데 강등권에서 있어서는 흐름이 가장 좋은 팀입니다. 지난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막판으로 스퍼트를 내고 있는 중으로 일방적으로 밀려버릴 경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2연승을 달성을 하는 과정에서 득점 생산을 꾸준하게 냈으며 역습에 대한 속도를 최적화하면서 상대 수비진을 파괴를 했고 윗선의 마츠다와 와타나베가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결정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도쿠시마 오이타 이번 라운드에 있어서 무득점에서 끝나버릴 경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팀도 문제점은 있는데 원정에 대한 분리이며 올 시즌 유독 안방만 벗어나면 수비 대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리그 홈 경기당 평균적으로 0.1실점을 내준 반면에 원정에서는 그 수치가 0.2점까지 상상을 하며 상대방의 공세에 필요 이상의 위기를 노출을 하며 무너져 버리게 자명합니다. 결장자는 따로 없습니다. 최근에 윗선의 화력이 잘 묻어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들 역시나 강등권이 목전이기에 허투루 경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오이타 마찬가지로 지난 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그러나 올 시즌 유독 원정 경기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코하마 FC에게 5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하고 짧은 연승 행진이 끊겨버린 도쿠시마는 다시금 긴장감을 가질 만합니다. 잔류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갖는 승부라는 점도 부담감을 키울 수 있는 요소인 듯 싶습니다. 안방에서 세레스와 센다이를 잇따라서 격파를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오이타는 최근의 수비력에 주목을 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의 원정에서는 이런 집중력이 쉽게 발휘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으며 강등권 경제 중인 두 팀 간의 승부인 만큼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는 승부입니다. 물고 물리는 양상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홈팀 도쿠시마가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최근까지 오이타 수비진이 보여준 집중력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승부입니다. 오이타 팀이 역습으로 활로를 찾는 데 주력을 한다면 도쿠시마가 쉽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오늘은 도쿠시마 오이타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다 드린다고 해도 부족한 점은 당연히 있을 것이며 꼭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궁금증을 빠르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